그래도 이런 말 하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래도 그 적당히 신경망도 사용하고 있고 보시면 신경망이 있죠. 신경망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팩맨 예시 한번 들고 와가지고 한번 이미 조금 그 사이즈 화면 글꼴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잠시만요. 이게 이거였나? 네. 일단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신경망이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먼저 코드부터 돌려보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팩맨이 이렇게 되게 엄청나게 작은 화면 속에서 훈련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팩맨이 저 귀신을 잘 도망다니면서 먹는 걸 학습을 한 거죠. 일단 저 귀신이 흰색일 땐 먹을 수 있긴 한데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귀신을 먹는 것보다 빨리 끊는 게 이득이어가지고 얘가 그냥 귀신을 안 먹고 도망다니면서 그냥 빨리 먹는 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미지를 기반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 신경망을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신경망을 특정 상황에서 한글이 안 들어가네요. 그 특정 상황에서 그 가장 좋은 액션을 뽑아내는 신경망입니다. 특정 상황 인풋이 8개로 그 약간 프로세싱을 해서 집어넣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액션 4개 중 상하좌우 중 하나인 액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DQN 모델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 DQN이 Deep Q Learning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이제 그 나온 그 4가지 데이터에서 그 가장 큰 그러니까 이게 그 선택을 만약에 그 DQN을 통해서 선택을 하라라는 코드가 이 코드인데요. 그냥 그 가장 큰 액션에 반환을 하는 그 액션을 골라가지고 리턴을 해주면은 그 팩맨이 그쪽 방향을 향해서 액션을 하겠죠. 즉 강화학습은 모든 것들을 다 수치화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가 무엇인지, 가장 좋은 걸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가장 좋은 걸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라는 규정을 다 적어둔 다음에 실제로 그 액션을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더 높은 점수를 얻었네 하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거 낮은 점수를 얻었네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강화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일단 강학습의 대표적인 용어 중 하나인 히스토리와 스테이트입니다. 이거는 되게 그냥 물 흐르듯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요. 히스토리는 모든 기록이고, 이거 스테이트는 필요한 기록이거든요. 한 기록인데, 근데 그냥 에이전트가 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들을 다 히스토리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이거 뭐 관측되고, 그리고 행동한 거, 그리고 리워드들을 다 히스토리에다 집어넣게 되고요. 그 스테이트들은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하는 겁니다. 즉, 스테이트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것만 필요하면은 그냥 스테이트는 가장 최근에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몽땅 필요하다면 몽땅 나오게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리워드들만 필요하다, 그럼 리워드들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통해서 스테이트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도 이거 강학습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그 팩맨 상황에서는 그 스테이트는 이런 맵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제가 만드는 그 팩맨의 상황에서는 이게 푸드고 이게 캡슐이거든요. 캡슐 캡슐 캡슐인데 근데 이 푸드의 남은 개수와 이거 캡슐 남은 개수 그리고 그, 그 팩맨과 그 그러니까 팩맨 위치, 그리고 유령 위치. 딱 이 순간적으로 그 직전 스테이트에서 이 데이터들만 스테이트로 넘겨줬습니다. 만약에 훈련을 할 때 이거부터 더 넣어주고 훈련을 해도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될 건데 스테이트는 이제 필요한 것들만 본다라는 식으로 약간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이전트랑 인바이러먼트는 이렇게 특정 스텝 T에서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를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관측을 함으로써 이제 특정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이전트가 뭐 감각이라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만약에 에이전트가 시각이 있어, 시각이 있으면은 그냥 시각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고 청각이 있으면 청각 정보도 받아들이는 거겠죠. 즉 에이전트는 인바이러먼트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는 에이전트에게 리워드를 돌려주는 거고 리워드도 에이전트가 받아들이는 방식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리워드 창이 있으면 리워드 창에다 넣어주는 거고 만약에 뭐 에이전트의 리워드가 뭐 악이라면은 리워드가 기분인 거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그걸로 가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리워드도 받아들이는 방식도 에이전트만입니다. 즉 이런 것들을 리워드로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면서 코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리워드 했고 에이전트는 이제 내가 지금 받은 내 인식한 리워드와 내가 인식한 현재 나의 상황을 바탕으로 그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서 최적의 행동이 될 수 있을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의 행동이 아닌데도 하는 이유는 이게 내가 최적이 된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왼쪽으로 가는 게 지금 왼쪽으로 가면은 그냥 음료수 한 개 나오지만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은 햄버거가 있어요. 오른쪽에 햄버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난 가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액션을 할 것인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탐험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고 환경은 수동적으로 에이전트 했던 걸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팩맨이라면은 팩맨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팩맨의 위치를 바꾸고 뭐 유령은 알아서 AI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유령 위치 바꾸고 AI 위치 바꾸고 만약에 팩맨이 캡슐을 먹으면 캡슐 사라지게 하고 팩맨 강화시키고 유령이 이제 약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인바이러먼트는 에이전트가 했던 액션과 다른 것들을 바탕으로 반응을 해주는 환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T는 에이전트가 약간 액션 단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팩맨이라면은 네, 잠시만요. 팩맨이라면은 뭐 한 칸씩 움직이는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일단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팩맨 게임에서는 에이전트가 팩맨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유령도 에이전트로 만든다면 팩맨을 더 잘 잡는 방향으로 강화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저 강화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약간 적대도 신경망인 겐이랑 되게 비슷한 방식인데, 어, 유령도 에이전트로 만들려면 팩맨을 잡는 방향으로 강화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기분인 거죠. 알파고 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당한 레벨의 학습을 했죠. 그리고 그 리를 바탕으로, 음, 근데 그건 상호 강화 학습이라는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대로, 그리고 그냥 약간 유령은 유령대로 학습을 하는 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령 입장에서는 에이전트가 어떻게 행동을 걸 할지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에이전트가 왼쪽으로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에이전트는 왼쪽으로 오더라 하면은 에이전트 가까운 쪽으로 가야겠죠, 에이전트는. 그러니까 유령은. 근데 이게 그게 이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에이전트가 왼쪽으로 가니까 유령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만났어. 그러면 에이전트는 반대쪽으로 가겠죠? 유령은 그러면 에이전트가 여기 있으니까 에이전트가 왼쪽으로 오겠지 예측을 했지만 반대로 갔어. 그럼 또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약간 상호 강화 학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둘 다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강화 학습이 되고 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을 좀 이제 앞으로 그런 기호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스테이트에다가 위첨자로 주체를 적고 아래첨자로 몇 번째 스테이트를 적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몽땅 잘 못 보고 에이전트가 볼 수 있는 한계로만 보고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다 보더라도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오 게임에는 그 투명 블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이전트가 여기 블록이 없네 점프해야 되잖아 갑자기 블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처럼 이거는 환경은 에이전트랑 약간 그 환경의 상태랑 에이전트의 상태랑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는 스테이트 A 그리고 몇 T 번째 T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 스테이트가 에이전트가 인식한 나의 상태.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 AT나 가 약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에이전트는 이걸 바탕으로 액션을 취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스테이트의 약간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마르코프 상태, 마르코프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코프 스테이트는 그러니까 진짜 그 정의가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의미 있는 정보를 모두 다 담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특정 스테이트 T는 그거는 진짜 모든 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 T에다 더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줘도 똑같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 화학적으로 약간 그 상태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로 함수가 아닌 상태 함수. 네. 네. 근데,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이바위보를 했을 때 전판에 내가 진 거랑 이번 판에 이기는 거랑 관련이 없죠. 이런 것처럼 아예 독립적이어가지고 마르코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게 스테이트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히스토리가 그 스테이트야. 그러면 이런 것도 스테이트가 되거든. 그러면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다 합쳐도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건 다 따로 빠지니까 그 만약에 스테이트가 히스토리여도 마르코프 스테이트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가 되게 헷갈리는 개념인데 약간 예시를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G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을 하고 번개를 맞았어. 근데 G가 하나 둘 셋 넷을 했는데 치즈를 얻었어.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을 하면은 뭐가 될까? 라는 질문이면은 이거는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스테이트를 마지막 마지막 그 네 번째 행동이 종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거 잠시만요. 일단 이거를 마르코프라 가정합시다. 마르코프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현재 스테이트 1번은 네 번째 행위예요. 그러면은 네 번째 행위가 스테이트라면 그냥 얘는 종을 쳤고 얘는 네 번을 내렸으니까 번개 치즈니까 얘는 번개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가 약간 이거 그 액션의 개수라 하면은 이거는 여기는 그 전등이 두 번 들어왔죠. 그리고 레버 한 번, 종 한 번이야. 여기는 전등이 한 번 오고 종 한 번, 레버 두 번이야. 그럼 여기는 레버 두 번이고 전등 한 번, 종 한 번이야. 그러면 얘는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르코프 스테이트를 따지면은 얘는 치즈가 나오겠죠. 아니면 그냥 이거 그러면 그 모든 행동에 합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는 뭐 전등 레버 종 전등 레버 근데 여기는 둘 다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거가 마르코프 스테이트라고 가정을 하는 식으로 스테이트를 구성을 해야지 광학습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로봇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마이너스 리워드 이거를 플러스 리워드를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스테이트가 마지막 네 번째 행인 줄만 알았어. 그래가지고 마지막만 보여줘요 계속. 근데 언제는 종 쳤는데 번개 오고 어쩌든 종 쳤는데 치즈가 나와요. 근데 실제 상황은 뭐 이렇게 액션의 개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모델은 난 언제는 종 치고 언제는 네버를 내렸는데 뭐 그냥 말도 안 되더라. 얘는
형 항상 랜덤인 것 같더라라는 식으로 학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마르코프 스테이트가 되도록 코딩을 해주는 게 강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사전 작업이 됩니다. 제가 이 팩맨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후, 남은 푸드의 개수 그리고 그 캡슐의 개수, 팩맨 그리고 유령 개수, 유령 위치 이 정도만 넣어줘도 내가 전에 뭘 했든 이 데이터만 있으면 팩맨이 액션을 취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적어줬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적화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진짜 팩맨 이미지 보고 야 팩맨 저기 그 네가 그 이미지를 한 바탕 CNN 돌려도 됐었겠지만 학습하기 편하게 팩맨 위치를 좌표로 넣어주고 캡처 리스트 좌표로 넣어주는 식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향하는 목표가 마르코프 스테이크가 될 수 있는지 딱 알아본 다음에 코딩을 하셔야지 강화학습에 약간 올바른 강화학습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확률을 통해서 마르코프 연쇄 개념인가요? 확률을 통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 마르코프 연쇄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약간 로봇이 한 대 있고 행동 A, B, C, D를 한다고 치면은 그럼 스테이트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가? 입실론, A, 델타 스펠링 하면서 이걸 할게요. 세타로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한 개 액션이 있다 치면은 얘는 그냥 이게 여기는 P 시작 스테이트 그러면 스테이트 P에서 약간 액션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액션 함수를 만듭니다. 액션이 그러니까 스테이트랑 잠시만요. 액션 함수 액션 이거 하나 만들고 그리고 스테이트를 넣어주고 해가지고 액션은 특정 스테이트 넣어주면 특정 액션이 나온 함수예요. 그러면은 얘는 액션 S가 A인 확률이랑 그리고 곱하기 P A에서 그 베타가 B인 확률이랑 곱하기 P 그러니까 A의 그 감마가 C인 확률이랑 잠시만요. 그럼 P가 돼서 그래서 A를 해서 B가 된 거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액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에서 A를 해서 알파가 된 거예요. P에서 A를 할 확률 그리고 P에서 그러니까 알파에서 B를 할 확률 그리고 베타에서 C를 할 확률 그리고 P에서 그 감마에서 D를 할 확률을 이걸 다 곱하면 이게 곧 이번 에피소드의 확률이 나오죠. 그러면 이 에피소드의 확률이 나오고 여기서 내가 얻어서 총 리워드가 R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R을 통하여 가지고 이 에피소드의 기대값은 이 확률 그냥 P라고 합시다. PR이 이번 에피소드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했다는 행동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할 때 마르코프 연쇄 개념을 통하여서 하는 건데 같은 단어고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약간 빠졌는데요.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르코프 상태를 봤어요. 근데 이게 몽땅 볼 수 있으면 좋겠죠. 풀리 옵저버를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항상 모든 걸 볼 수 있으니까 곧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를 에이전트가 다 볼 수 있고 그럼 그거는 모든 걸 다 보는 거니까 당연히 마르코프 스테이트까지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강화학습을 하는데 일련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작품을 보는 것처럼
그냥 모든 스테이트를 다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를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진행합니다. 근데 현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파티션이 옵저버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비전이면은 자율주행할 때 카메라만 본다면은 옆에서 빵빵거리는 소리 이건 못 듣잖아요. 아니면 자동차가 얼마나 가속할 때 그 사람이 그 가속감, 아니면 그 핸들이 밀리는 옆으로 밀리는 힘,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현실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모든 거를 다 볼 수 없게 된다. 투자 포트폴리오도 이런 건 진짜 기계적인 그거기 때문에 그냥 막말로 회사 CEO가 사임 갑자기 무슨 잡혀 들어갔습니다 막 이런 거 나오면 주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는 로봇이 모르는 거지. 그럼 갑자기 떨어지지 막 이러고 있겠죠. 그리고 포커 플레이어도 보면은 자기 패랑 이미 나온 패만 알지? 남의 패는 뭐 이게 저희가 타짜가 아니면 모르죠. 이런 식으로 예, 실제 환경은 강학습 환경은 모르는 걸 하는 프로세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partition observer를 앞에 붙여가지고 POMDP라고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에이전트가 나는 MDP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기만의 스테이트를 이렇게 마구마구 표시를 그 개조를 하면서 학습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스테이트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가 강학습을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까지 결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판단 요소는 다음 같은 이렇게 세 개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폴리시, 행동 규약,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액션이 좋더라라는 이런 자기가 한 액션이 자기 특정 상황에서 얼마나 좋은지를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즉 특정 밸류, 특정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팩맨이라고 하면은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팩맨과 그 유령이 가까워지면은 그 위험한 상태니까 밸류가 낮는데 팩맨과 그 멀어진 상태일수록 밸류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런 것처럼 특정 스테이트마다 밸류를 부여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난 좀 더 밸류가 높은 스테이트로 가도록 액션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강학습을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모델처럼 그냥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더라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를 플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수인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하나만 있으면 모두가 없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 가지를 조화롭게 조합을 하여가지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밸류 펑션을 기반으로 폴리시가 없이 그냥 나는 좋은 걸 향해서 갈 거야 라는 식으로 약간 액션을 규약을 적어놓고 그냥 밸류 펑션들만 약간 계속 개조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A 발판을 밟았을 때 터졌어. 그럼 A 발판은 마이너스 10점을 넣고 그럼 만약에 내가 B 발판을 밟았는데 점수가 나왔어. 그런데 B 발판은 좋은 발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밸류 펑션들을 A 발판 감점, B 발판 가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밸류를 개조하면서 훈련할 수도 있고요. 그냥 폴리시를 해가지고 내가 발판 A에서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점수가 나왔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내가 발판 A에서 오른쪽으로 가기를 좀 더 좋게 취급을 하고요. 내가 발판 A에서 왼쪽으로 갔더니 안 좋았어. 발판 A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를 평가 절하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폴리시를 개조해가면서 또 좀 좋은 환경을 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액터 크리틱이라고 그냥 액터는 자기의 폴리시를 바탕으로 난 이렇게 해야지 히히 하고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밸류 펑션을 바탕으로 밸류 펑션은 너가 이렇게 갔으니까 감점 너는 이제 저렇게 가서 가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줌으로써 강화서를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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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얘네들이 약간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고 이렇게 두 가지가 세트인데요. 그러면은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모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델 프리는 모델이 없어가지고가 맞겠죠? 모델이 없어가지고 강학습이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를 다 체험을 하면서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약간 오른쪽 발판 C를 밟으면은 번개가 떨어진다. 발판 A를 밟으면은 뭐 점수가 나온다. 막 이런 식의 약간 기록을 하면서 그 자기만의 약간 발판 A는 좋은 거, 발판 C는 안 좋은 거.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탐험을 할거면서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게 모델 3고요. 모델 베이스드는 이 모델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 모델 바탕으로 그냥
모델이 말하길 여기는 좋고 저긴 나쁘대. 그럼 난 여기 좋은 것만 가야지 라는 식으로 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밸류 펑션, 폴리시, 모델이 있을 때 모델 베이스는 그냥 모델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력한 거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냥 전 세계의 모든 알고리즘 다 알고 있으면은 그냥 최적화를 알 수 있듯이 여기는 최적화가 존재해요. 최적화. 존재를 해요. 옵티멀 솔루션이 존재를 하는데 나머지는 최적화가 존재하지 않고 최적화에 근사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밸류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밸류가 높은 것들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밸류 베이스를 알고리즘 짤 수도 있고 폴리시를 기반으로 그냥 좋은 행위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좋은 행위들만 하겠다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니면 그냥 약간 둘 다 사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모델 프리 알고리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은 모델 베이스가 알파고 제로가 있죠. 이게 알파고 리거든요. 리를 통해서 약간 지들끼리 약간 그 리랑 싸워서 이기는 친구들이에요. 리랑 싸워서 이긴 친구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왜냐면 리는 모든 걸 다 모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둑의 모델이라는 게 존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모델을 배우면서 할 수 있어요. 그 월드 모델. 그 옛날에 퍼세트롬 작가님께서 퍼세트롬 만드신 그 박사님께서 하셨던 그 기호주의 그 쪽 계열 분들이 하신 것처럼 모델을 다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 신경망을 사용해가지고 여기 약간 연결주의 그 기계학습 연구하신 박사님들처럼 약간 그 최적화에 근사해가는 식으로 강화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다 함수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Q,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Q라는 그 함수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A에서 뭘 액션을 했을 때 점수 몇 점 부과, 스테이트 B에서 뭐 했을 때 점수 몇 점 부과 했던 이런 가치들을 다 넣어놔가지고 이거를 그냥 맵처럼 1대1 대응을 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신경망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비선형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신경망이 들어가면서 강화학습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실질적 이론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폴리시, 보통 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폴리시 파이는 에이전트 행동 기준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특정 스테이트에서 A만 한다라는 식으로 디터미니스트하게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A를 할 확률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약간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강화학습은 이걸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강화학습은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좋은 거는 많이 하되 가끔씩 안 좋은 것도 해보자 라는 식으로 확률적으로 많이 표시를 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밸류 펑션은 이제 앞으로 그 밸류 펑션 특정 스테이트에서의 가치이고요. 이거는 곧 특정 스테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리워드의 기대값입니다. 이렇게 특정 스테이트에서 특정 폴리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황은 앞으로 받을 리워드를 끝까지 받고 그거에 기대값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특정 폴리시를 들고 있을 때, 만약에 폴리시가 없으면 이거가 이제 특정 스테이트만 쓸 수 있겠죠? 아니면 폴리시랑 밸류 둘 다 사용하는 폴리시랑 밸류 스테이트를 둘 다 사용하는 거고. 아무튼 특정 스테이트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약간 앞으로 이 스테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리워드의 기대값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 마르코프 연쇄 그걸 통해서 코프 연쇄를 통해 가지고 그 확률들을 다 계산을 하고 그 먼 미래에 있는 리워드들을 다 현재를 끌고 와가지고 그 밸류 펑션을 좀 더 발전시키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모델인데요. 이렇게 이건 약간 시뮬레이터라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특정 스테이트 A, B, C, D라고 치면은
A에서 A에서는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할 수 있네요. 그러면은 보통 뭐 스터디를 하면은 현지 리워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스터디 알 수 있고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스터디를 하고 리워드를 받는 게 가장 여기 점수가 높은 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 아니면 그냥 뭐 얘가 요로 리워드가 여기 리워드가 마이너스 1이네 여기 좋네 갔다가 바로 여기 나오고 리워드가 이 마이너스 1이네 갔다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탈출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들을 다 한 번씩 봐주고 이렇게 모델들 다 봐준 걸 바탕으로 내가 내가 특정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갈 확률을 구하고 특정 스테이트에서 특정 액션을 할 확률을 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표현을 하는 걸로 모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거는 어 그러니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모델이 좋긴 하지만 이게 무겁기도 하고 제한적이어서 잘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뭐 만약에 에이전트가 여기 있으면은 스테이트는 여기 뭐 0, 1, 2, 3, 4 하면은 뭐 0-4네요. 0-4가 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액션은 여기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니면 위로 갈지도 되는데 위로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액션이 있고 리워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은 탈출을 시키려고 그 리워드를 움직일 횟수를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골에서만 리워드를 줘가지고 떻게 랜덤하게 움직이다가 골로 가면 그때부터 첫 리워드가 오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골에 가야 된다 라는 식으로 골에 가면 좋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골 쪽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학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할 때 폴리시가 뭐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 그러니까 폴리시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 난 오른쪽만으로 가고 여기서는 위로만 갈 거야.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폴리시 따르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쵸? 근데 여기도 폴리시들이 있는 이유는 얘네들이 여기 간 적이 있어요. 이전에. 여기도 간 적이 있다가 빠져나오려면은 여기로 가는 게 맞더라라는 식으로 이쪽에도 폴리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폴리시는 그냥 특정 행동에서 행동 규약이고 실제로 한 액션은 그냥 여기서는 그러니까 액션은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이런 식으로 액션과 폴리시는 또 다르게 됩니다. 뭐 밸류 펑션은 그냥 그 특정 스테이트의 가치인 거죠.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일단 골에서는 점수를 안 주네요, 이번엔. 골에서 점수를 안 주는데 이 골 직전 칸은 마이너스 1인 거죠. 즉, 골 직전 칸이 이 시작칸보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시작칸에 있는 것보다 밸류가 높은 칸으로 스테이트를 옮기는 게 결론적으로 좋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작칸이 높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여기가 15니까 더 높네. 여기서는 14보다는 16이 더 높으니까 마이너스 14로 가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가지고 얘도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폴리시랑 밸류 펑션은 액션이 아니에요. 액션이 아니에요. 액션이 아니고 액션의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잘 만들고 어떻게 잘 개조시키는 게 좀 더 좋은 액션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그게 바로 강화학습이 잘 학습되는 방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강화학습은 정보의 양 그러니까 모든 모델을 알면은 학습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걸 바탕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그냥 뭐 반대로 말했네요. 그러니까 모델이 없다면은 학습이 필요한데 모델이 있다면은 그냥 계획을 짜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환경에 대한 모델을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에이전트는 이렇게 모델을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모델이 그냥 이건데 모델을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최적키가 나온다 라는 식으로 약간 음, 알게 되면은 그냥 그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걸 플래닝 하면 되는데 그냥 근데 극단적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 패, 그,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시작을 할 때, 여기서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가보고 이제 아래로 한번 가볼 수도 있겠죠. 아래로 한번 가봤는데 아래로 가다가 뭐 여기로 가봐 이렇게 다니다가 봤을 때랑 위로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랑 상태가 다르더라. 막 이런 거를 이제 알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배우면 즉 러닝을 하면서 그러니까 러닝을 하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런 뭐 폴리시나 이런 밸류 펑션을 만들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러닝을 플래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강화학습에서는 그러니까 있는 걸 바탕으로 하는 플래닝과 있는 걸 바탕으로 최적을 선택하는 플래닝과 없으니까 좀 더 배우자라는 식의 러닝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규칙이 나와 있을 때 완벽한 모델을 완성했을 때 그러면 그냥 플래닝을 통해서 최적의 행동을 취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아, 이거 잘 보이시나요? 숫자가 보이시나 이게? 숫자는 잘 안 보이는데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깨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게 그거거든요. 그 사각형에서 그거 하는 거, 여기서 이거 OX 하는 거 이건데 이게 현재 상황이 이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 이 상황에서 뭐 여기다가 X를 칠 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여기다가 X를 뭐 기호가 다 뭉개져서 안 보이네요. 이렇게 칠 때랑 보면은 여기 다 이렇게 가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내가 특정 상황에서 뭘 하는 거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보면은 뭐 여기 가장 높은 게 여기네요. 여기 0.5가 적혀 있어요. 0.5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 0.5 가장 높은 게 좋으니까 나는 바로 여기로 가겠다. 라는 식으로 플래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굳이 그냥 딴 데로 세워가면서 그냥 굳이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플랜한 다음에 그냥 학습을 안 하고 계획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저희는 러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규칙에 대해서 모르고 상호기를 통해서 알아내는 게 강화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름 그 순간에 자신의 최적화된 규칙을 맞춰가지고 액션을 취하고 그 규칙이 나중에 그 규칙에서 해보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더라 라는 식으로 약간 판단이 나면 그 액션을 바꿔가지고 오늘 내가 전 에피소드에는 왼쪽으로 갔는데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보자 라는 식으로 이런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걸 탐험을 하는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티테이션 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이거는 진짜 강화학습은 그리디랑 아예 다르다. 강화학습은 그리디가 아닌 미래의 그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안 좋은 현재 리워드가 안 좋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의 리워드가 안 좋더라도 탐험을 떠날 필요성이 있다라고 약간 강화학습에서 계속 말하고 있고 익스플로레이션을 잘할수록 강화학습이 잘 되는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시로 들으면 그냥 마음에 드는 음식점에 계속 가는 거랑 아니면 새로운 맛집을 찾아가는 거랑 그러니까 뭐 마음에 있는 걸 간다면 뭐 그냥 항상 만족을 하겠지만 뭐 나중에 뭐 인생 맛집이 될 음식점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약간 이런 음식점 고르기 온라인 광고도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면 사람이 딱 그 물품 같은 거는 소비재는 필요할 때만 사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필요할 때 샀으면은 이제 딴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약간 광고를 보면서 이 사이트 별론데 나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사이트가 사람의 취향에 맞는 걸 하면 좀 더 그 사람이 오래 남아 있으면서 광고가 좋은 광고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광화학습은 점점 자신들만의 리워드를 정해주고 그 리워드가 안 좋더라도 미래 리워드 좋아질 거라 예측을 하고 한번 탐험을 떠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쉬운 방법으로는 입실론을 정해둔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1까지 난수를 뽑고 입실론이면 0.1이라면은 0.9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0.1은 그냥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액션을 취하는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
그냥 거의 한 에피소드를 한 100번씩 돌려보면은 거의 모든 걸 다 해보고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거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래서 거의 다 오게 되었는데 마지막인데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그 학습을 할 때는 미래를 예측을 함으로써 그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하는 식으로 학습할 때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실행을 할 때는 이런 이렇게 입실론 같은 걸 다 제외를 하고 미래를 최적화해 가지고 그 그 엑스큐트라 표현을 할게요. 엑스큐트 할 때는 최적화된 미래만 해가지고 미래만 보면서 미래를 플랜을 하는 거가 그게 바로 이게 강화학습의 이제 시작부터 학습까지 그리고 이제 그 구현이 되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한 약간 간단한 설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강화학습 때 약간 기본적인 알고리즘 구조는 이렇게 2시간으로 약간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다음번에 할 내용들은 첫 번째로 모델을 바탕으로 이게 그래 모델이 주어질 때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좋은 선택을 뽑는 과정이 모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델 베이스드 RL에 대해서 약간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모델 없을 때 어떻게 밸류를 평가를 하고 어떻게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액터 크리틱이라고 액터 크리틱이 아니라 모방 학습이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면은 그냥 자동차를 벽에 박으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전문가가 이렇게 타는 거야라고 코스를 알려주면은 그걸 바탕으로 학습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 누군가의 전문가의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모방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가지고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렇게 세 종류를 추가적으로 약간 신뢰를 체크하면서 발표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일단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뭐 채팅 남겨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